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한 해에만 뇌졸중 환자가 11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이 무서운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혈압과 체중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젓갈, 장아찌, 라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고 특히 국물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짠 음식을 끊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셨고 저지방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8kg이나 빠지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당뇨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편지에서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써주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런 식습관 변화가 어떻게 뇌졸중을 예방하고 동시에 혈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대한뇌졸중학회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근처 뇌 영역이 망가져 몸의 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에 오를 정도로 위험한 병이죠. 더 무서운 건 뇌졸중으로 살아남은 3명 중 1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높은 편인데요. 이는 우리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15g이 넘는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5g과 비교해보면 무려 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과도한 염분 섭취가 바로 고혈압을 유발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뇌졸중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토마토의 경우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E의 약 100배나 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혈관의 노화를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거죠. 과일 중에서는 특히 사과, 딸기, 수박, 메론 같은 과일들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섬유소도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과일 2-3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경로가 바로 국과 찌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저장식품,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섭취량을 줄이셔야 해요.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 허브 등을 이용해서 맛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서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에는 혈관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유제품의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저지방 우유 1컵과 요거트 1개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콩류도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등에는 대두 단백질과 사포닌, 레시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1번은 반드시 콩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1번 드시면 효과가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2, 3일에 1번씩 마늘 1~2쪽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선 오징어, 새우게 같은 해산물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의 지방 부분, 닭껍질, 내장류,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도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튀김이나 볶음같이 기름을 많이 사용한 요리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팜유로 만든 라면이나 과자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초콜릿, 사탕 같은 단순 당질류와 흰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파이 같은 것들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가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과 체중 관리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섬유소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배를 부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섭취는 줄이면서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유제품이나 생선,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어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소화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식습관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단순 당질 섭취를 줄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어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 변화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질병이거든요. 뇌졸중을 겪은 환자 10명 중 4명이 5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물론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시면 혈압과 체중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다만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해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만약 술을 드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은 높아지는데 5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배씩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0-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 이상 드세요. 둘째, 하루에 과일 2개 이상 드시되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세요. 셋째,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넷째, 일주일에 2-3번은 생선 요리를 드세요. 다섯째, 매일 저지방 유제품을 1-2회 드세요. 여섯째, 튀김이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시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이런 식습관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2-3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염분을 줄이며 저지방, 유제품과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식습관이 혈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처음에 소개해드린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 하나씩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과일 섭취를 늘리시고 그 다음 주에는 국물 섭취를 줄여보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합한 식습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식단 계획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의 지도하에 식습관을 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질문들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